주변에 이렇게 부자 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절대 세상은 안 망한다. 망할 것 같을 때 사야 된대요, 무조건. 올해 4월도 엔비디아 주가 박살났을 때 네. 세상 안 망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 트럼프가 세상 망가뜨릴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안 망해요, 실제는. 근데 그럴 때 용기 내서 살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 투자를 좋을 때 사세요. 그럴 때는 안 사요. 안 사고 버리.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투자 다들 하시죠. 투자 시작하면 원대한 꿈을 꾸잖아요. 돈이 불어나고 경제적 자유가 한 발 더 가까워질 거라는 이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쭉 진행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숫자와 정보의 홍수는 맞는데 길을 잃고 이 종목이 맞나? 지금 사도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네, 끝없는 고민 속에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드디어 모셨습니다. 바로 그런 투자자들의 저희 구독자님들의 고민을 현실적이고 날카롭게 풀어주실 분을 드디어 모셨어요.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LS증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이사라고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아주 큰 채널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나온 김에 제가 알고 있는 뭐 노하우라든가 또 그런 좀 주의해야 될 것들 뭐 그런 것도 통틀어 가지고 아무튼 주식이나 뭐 다양한 자산 관련해서 많은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님들을 대신하여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일단 큰 얘기부터 하면, 참고로 여러분 오늘 촬영일이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며칠 전에 이제 크게 한번 또 지난 4월 이후로 한번 출렁였다가 또 이제 뭐 조만간 다가올 FOMC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불장입니다. 이사님께서 올해 예측을 4천 정도 예측을 하셨었는데 거의 맞아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거기다가 뭐 금도 막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이런 뜨거운 시장의 상황들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주식 투자하는 건 좀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투자하는 것에 부담은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강한가를 좀 이해를 하시면 네. 사실 저는 지금도 늦진 않았다고 봐요. 이제 왜 그렇게 보냐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들한테도 한번 강의를 한번 어쩌다 보니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친구들도 이제 어쨌든 나이를 먹고 이제 돈을 벌 텐데 그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을 텐데 결국 그걸 보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님 세대나 더 윗세대 분들은 뭐 그랬잖아요. 그땐 금리가 10%가 넘었어요. 20%도 맞아요. 물론 물가도 높았지만 네. 금리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채도 그냥 꾸준히 저축만 해도 다 살 수 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저축만 해도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게 더 위험했죠, 너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금 금리가 이제 2%대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취직해서 월급 들어올 때는 1%대일 거예요, 분명히. 지금보다 저성장이니까. 근데 물가가 그렇다고 그만큼 떨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짜장면 값만 해도 지금 평균적으로 한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10,000원 가겠죠. 네. 뭐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이해하신 순간,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는 게 짜장면 값이 7,000원, 10,000원 되는 순간 그 가치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신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는 게 전 세계가 다 돈을 풀어버리거든요. 네. 경제 위기도 아닌데 네. 미국도 돈 풀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돈 풀겠다. 그때 이제 논에 씨 뿌려야 되는데 씨 없으면 빌려서라도 뿌려야 되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계속 돈 풀겠다니, 중국도 만만치 않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약간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누가 도와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미국도 이제 옛날엔 도와주다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지금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결국 돈이 필요한데 정부는 어쨌든 그냥 옛날처럼 긴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풀어 제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심하죠.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계속 푼다면 결국에 그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도 돈을 어쨌든 지금 많이 풀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 부분도 사실 좀 있거든요, 일부. 근데 결국엔 그런 현상이 일시적이라면, 만약에, 그럼 지금 주식하는 걸 빨리 팔아야죠. 이렇게 기회 좋을 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몇 년은 더 이어질 거라 보거든요. 특히 적어도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은 이 구조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금리, 돈은 계속 풀릴 거고 물가는 또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만회할 수 있는 뭔가 자산. 그게 무조건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금도 오르잖아요. 금부터 그냥 채권 빼곤 다 올라요. 부동산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전 세계 뭐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결국 그걸 이해하신다면 아, 내가 언제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일부라도 투자는 해놓으셔야 돼요. 바꾸는 작업들을. 수익 내겠다가 아니에요. 네. 방어를 해야 돼요. 내 자산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까먹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안 할 수 없는 지금 시대로 바뀌었고 특히 점점 지금 나이가 더 어린 친구들일수록 더 그거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너무 딱 초반에 핵심적인 부분을 촌철살인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투자는 이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것 그게 아니라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네. 해지의 수단으로 이제 투자는 할 수밖에 없는 네. 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지금 국내 증시가 지금 촬영일 기준 3,750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굉장히 올 연초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 키 맞추기 이제 하는 물론 단기간에 급등한 건 맞지만 그런 시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키 맞추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아직도 한국이 좀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시아 내에서도 여전히 싸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 그럼 그동안 얼마나 할인받았다는 건지 진짜 심하게 할인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PBR이 이제 자본 대비해서 지금 한 1.2배까지 올라왔는데 얼마 전 올해 연초만 해도 PBR이 0.8배였어요. 0.8배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계좌에 1억이 있어요. 1억 있는데 당연히 1억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갑자기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딱 보기에 당신 계좌에 8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가치가?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할인받고 있는 거잖아요. 정상이 아니죠. 근데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은 지금 1억 갖고 있지만 빚 갚는데 써야 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줘요. 이 자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증시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이유가 있죠. 소액주주랑 대주주의 가치도 일치하지 않았고 계속 할인을 받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기에 너무 민감한 업종이 너무 많아요. 뭐 반도체부터. 미국은 아니잖아요. 미국은 꾸준하게 전 세계 경제도 선도하지만 뭐 구글이나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라 정말 독점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니까 그런 진폭 자체도 되게 낮고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는 또 정치 리스크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인받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기왕이면 투자할 거면 뭐하러 한국 하냐 그냥 미국 하지. 이게 기본 마인드예요. 국장하면 그냥 바보 소리 듣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 물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 실제 가치는 그렇게까지 할인받을 이유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 연초 지나고 4월이었죠. 4월이 마지막 고비였죠. 미국도 그때는 안 좋았으니까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미국도 반등하고 한국도 살아났는데 다만 5월 이제 6월 그때 이제 대선 지나고 그 어떤 대통령보다 주식에 좀 진심인 사람이 진짜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엔 그랬죠. 코스피 5천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 한 대통령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달성한 적은 없어요. 뭐 또 표 얻으려고 그랬나 보다 이런 또 생각도 많았는데 근데 아닌 거예요. 이번에 좀 달랐던 게 법을 바꿔버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주주의 한 주랑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액주주 한 주 가치가 달랐어요. 대주주를 위한 정책이 많았어요. 그 기업이 정책을 취할 때. 근데 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아져요. 가치가.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할인을 안 받아요, 미국은.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근데 법을 바꿔서 그걸 해주니까 이제 시장이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할인이 제거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또 굉장히 좋은 게 한국의 전체 시가총액의 30% 정도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잘 되면 시장이 좋아지는 거고 안 되면 안 돼요. 그 어쩔 수 없어요. 한국 그 시장 자체가. 근데 반도체가 좀 뒤늦긴 했는데 AI 사이클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라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AI 사이클은 지금 계속 이어지잖아요. 진폭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사이클을 다 무시하고 여기에 올라타게 되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도 엄청 좋고요.
주가도 지금 파괴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3개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근데 앞으로 AI 시대 수요는 더 많아질 텐데 이 3개만 그냥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 수요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먼저 출발을 했다면 좀 엔비디아 출발하고 나서 2년 지났는데 좀 늦었지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 사이클에 딱 올라타서 제대로 상승이 나오는데 이게 옛날처럼 사이클을 탄다면 지금 좋을 때 또 팔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단식 사이클이에요, 그냥. 이런 곡선 사이클이 아니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막 정말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27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물밀듯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이제 급등하는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돈 풀린 거. 돈이 풀리니까 뭐 한국 자산이라고 뭐 굳이 뭐 선택 못 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돈 많이 푸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 나왔죠.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니지만 딱 느낀 건 그거예요. 집 사지 말란 얘기구나, 이거는. 아예. 아니, 부동산 대출을 안 하면 어떻게 집을 사요, 사실. 못 사는데 그걸 막았다는 거는 더 주식적으로 물꼬를 트겠다. 이번 정책도 물론 이제 집값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대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건 이제 어떻게든 좀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돈 중에 일부를 어디로는가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금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증시가 또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하나의 또 원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국 증시가 이렇게 또 불장이 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연초랑 또 달라진 게 이게 되게 또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미중 갈등 때문이에요. 미중 갈등에 한국이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발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미중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아마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지분 사겠다. 네. 그죠? 갑자기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기업체 그걸 자본주의의 그 대표 국가가 사회주의 시스템처럼 갑자기 뭐 회사 지분을 인수한다는 거예요. 히토리 회사 지분 인수하질 않나. 그리고 얼마 전에 JP 모건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 돈으로 10년 동안 2,140조 들여가지고 미국 기업 지원해주겠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잃어버린 미국의 제조업망을 구축하겠다. 그럼 돈이 많이 드는데 근데 그걸 하는 배경은 모든 게 다 중국에 지금 끌려다니잖아요. 미국이 마스크도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히토리로 공격하죠. 막 수출 막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중국이. 그 모든 배경은 지난 몇십 년간 제조업이 다 중국으로 가버려서 그래요. 이걸 정확히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해야 되겠다. 근데 미국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조업은 하고 싶은데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항공기를 세계에 제일 잘 만들죠. 그거는 자기네가 하면 돼요. 뭐 남의 나라 돈을 받을 일도 없고 스페이스X 잘하죠. 근데 배는 누가 만들 거야? 돈만 있다고 만들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선되자마자 전화해서 배 좀 도와달라. 그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 마스가 모자 쓰고 우리 갔잖아요. 그래서 시빌딩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그런 산업이 몇 개 있어요. 미국이 제조업 재건하는데 한국이 도와줄 사람. 아까 반도체. 미국 반도체 제대로 못 만듭니다. 설계만 하지 제조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 손 잡아야 되고요. 원전도 설계는 잘하는데 못 만들어요. 시공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변압기 부족해요. 여러 이제 각종 뭐 기반 시설도 보면 미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제조업 국가가 파트너가 필요한데 중국을 빼면 사실상 그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일본이나 한국밖에 없어요. 뭐 TSMC 대만 정도. 네, 맞아. 대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원전, 조선, 변압기. 그러니까 이들 시가총액이 만만치 않게 커지니까 미중 갈등에서 이게 피해가 아니라 수혜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올해 그냥 다 작용하니까 주가가 폭발했다. 근데 이 원리를 아셔야 이 시장이 왜 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뭐 당장 이러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은 더 갈 이슈거든요. 말씀 듣고 보니까 방산도 또 유럽도 그동안은 이제 전쟁은 이제 끝났다 평화의 시대다 해서 이제 군비 다 줄이고 무기 안 만들고 막 이러고 있다가 지금 다시 무장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도 한동안은 계속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산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과는 상관없어요. 무기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니까. 근데
미국이 이제 빼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한미군도 약간 줄이려고 하는 느낌이고.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 왜 내가 세금 낸 거 가지고 남의 나라 왜 보여주냐. 네, 네. 그게 나한테 뭔 도움이 되는데 내 일자리나 만들어주지. 이런 좀 불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불편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빼려고 하는 건데 우리 주한미군을 빼지는 않지만 저기 이제 나토에서 빠진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거죠.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최근에 보고서 쓴 게 아직도 전 제목이 너무 인상적인 게 그 말이 맞아요. 교실에 선생님이 딴 데 잠깐 가 있으면 교실에서 뭔 일이 발생할까? 그 선생님은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아이들이 많으면 서로 치고받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감시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서로 다툴 때 결국 힘거리게 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은 결국 국방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비율한 거예요. 미국이 빠져나가는 순간 자주국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를 적재적소에 납기를 지켜서 지원할 수 있는 맞아요. 제3국이 한국밖에 사실 없어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끝나도 러시아가 언제 또 침공할지 모르거든요. 공포심이 있고 우리나라 K9 자주포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 한번 이제 군부대 촬영이 있어가지고 한번 진짜로 봤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사진하고 본 거랑 차원이 달라요. 아, 실물은 또 다르군요. 봤는데 와. 그거 한 10대가 연병장에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걸 폴란드 평원에 설치하는 순간 러시아가 올 수 있나? 러시아가 감히 침공을 할까? K9 자주포가 세계 최강이거든요. 점유율이 1위에요. 그거 수백 대 깔아버리면 그거 쉽게 못 들어갑니다.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지금 그 안보적으로 기존에는 독일, 프랑스 뭐 이랬는데 이제 폴란드가 센 국가로 유럽에서 이제 떠오를 거다라는 전망도 굉장히 대세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점은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격이 싸게 그리고 되게 빨리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아직은 전쟁 국가잖아요. 휴전 상태다 보니까 무기를 계속 생산하는데 유럽의 치명적인 그 약점이 평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군수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 뒤늦게 가동하다 보니까 이게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산과 관련된 것도 결국엔 몇 년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주식이 그동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첫째,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정말 한 4, 5년 전에도 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액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과연 삼성이 나스닥에 있었다면, S&P 500에 있었다면, 편입됐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 기억으로 10년 전에 삼성, 애플 시총 막 이렇게 비교한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고, 엔비디아는 또 예전에는 삼성에 비교하면 엔비디아는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주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좀 느꼈어요. 초보가 하기에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조가 내수 기반이 아닌 수출입 기반이다 보니 이게 국제 안보, 정치, 경제에 따라서 국내 내수가 어떤지 뭐 이런 것만 봐선 되는 게 아니고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고 다 전체적으로 보고 또 거기에다가 글로벌도 봐야 되고 와 이게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모르는 주린이 분들이 그냥 잘 모르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잘 모르면 애플 사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잘 모르면 애플 사고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구글 사고 아니면 진짜 더 모르면 그냥 S&P 500을 사라. 그래서 이제 주린이 분들이 국내 주식을 안 거치고 과거에 저처럼 바로 미국 주식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분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예전처럼 국내 주식 하면 국장하면 바보다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봤을 때 마치 지금 금 날아가는 걸 보고 있듯이 언제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사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죠. 당연히 미국 뭐 나스닥에 삼성이 있었다면 더 좋은 평가 당연히 지금보다 받았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세계 기업 중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있는데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못해요. 네. 근데도 이 높은 밸류를 받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제 미국이라는 그것 때문인데 근데 꼭 나스닥에 있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진짜 많이 갔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또 생각 안 하는 게 삼성이 못 갔던 이유는 기술 경쟁력에서 밀려버렸어요, 사실상. HBM 네, 거기서 늦은 거죠. 네, 그럼 그게 나스닥에 있다고 그러면 경쟁력 없는 회사를 올려줄까?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인텔은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네, 그렇죠. 그 엔비디아의 모든 걸 이제 뺏겨가지고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저는 그 조건이에요.
잘한다는 같은 조건에서 미국에 있으면 훨씬 높은 평가 받는 건 많던데 못하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국가에 어디 있건 다 할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국에 있으면 더 좋지 않냐. 그거는 잘했을 때 얘기다. 근데 하이닉스라면은 훨씬 높은 평가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잘했기 때문에. 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이제 삼성도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랬다면 뭐 높은 평가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한국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많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꼭 미국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한국 시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평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뭐 이제는 꼭 무조건 뭐 나스닥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뭐 미국 증시도 워낙 좀 뜨겁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을 안 하려는 이유는 약간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 어렵고 난이도 되게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제 빅테크는 사놔도 약간 부동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느낌. 아, 정확하십니다. 예, 그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 아파트 아무리 고점에 사도 안 물려. 버티면 올라가요.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물려도 다시 올려주고. 실제 그랬잖아요. 그동안 몇 년을 보면. 근데 그게 이유가 있죠. 일단 희소성이 되게 높아요. 주식 공급도 많지가 않고 거기다 거의 독점 기업들이고 서울 아파트도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접들을 좀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물려도 오히려 이제 물타기를 해서 오히려 더 큰 수익 내신 분들도 많았고, 근데 한국은 그게 안 그랬죠. 한국 주식시장 공급도 워낙 많고 서로 경쟁도 치열하고 내수는 더 힘들고 그 사이클을 너무 타고, 그래서 아예 국장에서 대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죠, 사실. 근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 왜 좀 대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증시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을 때 들어오세요. 안 좋을 때 투자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돈 벌려면 최악일 때 투자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언제가 최악이냐면 작년 12월에 계엄 터졌을 때. 그때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개인 투자분들 주식 엄청 파셨어요. 실제 나라가 그랬구나. 망하는 줄 알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하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부자 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절대 세상은 안 망한다. 망할 것 같을 때 사야 된대요, 무조건. 올해 4월도 엔비디아 주가 박살났을 때 네. 세상 안 망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 트럼프가 세상 망가뜨릴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안 망해요, 실제는. 근데 그럴 때 용기 내서 살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 투자를 좋을 때 사세요. 그럴 때는 안 사요. 안 사고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갖고 있는 것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높게 사요. 근데 아까 제가 미국은 높게 사도 그냥 깔고 앉으면 다시 올라가는데 한국은 기본 반토막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회복도 안 돼요. 삼성전자 이제 회복되는데 지금 4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부분 못 견딥니다. 그게 이제 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사이클 그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슈퍼게임이 된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남과 반대로 폭락할 때 사요. 와. 담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 아예 안 하세요. 미국 주식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슈퍼게임 중에. 맞아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왜 안 하냐면 자기는 미국 주식 모르고 한국에도 기회가 너무 많은데 왜 미국을 하냐 이거죠. 정보도 훨씬 쉽게 네. 접할 수 있고. 탐방 가기도 쉽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분들은 남들이 팔 때 용기를 내요. 자기 재산을 태워요. 근데 금액도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사이클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진짜 자산 점프하는 건 무조건 폭락장 해야 된다. 그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체험 못 해보신 분들은 못 해요. 무서워요. 더 빠지고 진짜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타이밍적으로 너무 좋았을 때 내 많은 재산을 한 번에 태우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식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올랐잖아요. 투자는 하시는데 비중적으로 보면 많이 살 수는 없어요. 지금은. 속도 조절 좀 하시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또 기다리다 보면요. 언젠간 또 폭락장 오거든요. 영원한 상승장은 없어요. 올해 8월에도 한번 폭락장이 왔어요. 3천 초반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 기회를 또 줘요. 한 번씩은. 중간중간. 그럴 때 좀 많이 태우시라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어려운 건 맞는데 결국 타이밍적으로 너무 다들 오를 때 좀 사다 보니까 그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괜찮은 게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수는 좀 어렵지만 한국에 K라는 게 붙으면 얼마나 요즘에 좋습니까? 뭐 K팝부터 해가지고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은 그냥 삼양이 면비디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의 저는 코카콜라 같은 느낌이에요. 와. 대체제가 없어요. 라면에 이제 해외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냥 불닭볶음면은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카콜라도 그런 네. 느낌이죠. 그러니까 물론 극소수지만 그런 기업들도 있긴 하거든요. 한국에도. 그러니까 한국이 무조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 결국 한국이 난이도가 높은 건 맞지만 타이밍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안 좋을 때 한번 투자하시는 습관도 들여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국에 정말 2,000개가 넘는 기업이 있는데 공부는 해야죠, 당연히. 미국 주식이 좀 편한 게 공부를 좀 얕게 하셔도 돼요. 구글이 당장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그죠? 혁신 기업들 많은데 독점이니까. 그래서 미국은 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한국은 되게 막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언제 또 도태될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이 어려운 게 공부 난이도가 좀 있다는 거. 근데 그만큼 또 공부하잖아요. 더 미국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 사실 또 한국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시장 올랐는데 못 오른 게 널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단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한국 시장에 뛰어들면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20대 초반이나 이렇게 이제 막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 다 미국부터 하시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미국부터 하세요. 미국 S&P 하시고, 일단 지금은 돈 번다는 생각보다 자산을 모아야 돼요. 젊은 분들은요, 무조건 자산을 모으셔야 돼요. 시드머니를. 근데 그걸 현금으로 모으지 마시고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좋은 자산으로 모아 가시면서, 그 과정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공부를 하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국 주식은 어떤 특성이 있고, 한국 기업 중에 어떤 게 있고, 뭐 올리브영 자주 가신 분들은 화장품 기업도 공부해 보시면 되고,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하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새롭게 보일 거예요, 한국 주식이.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한국 주식을 이제 미국에 좀 빼가지고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주식은 공부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하면 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국장에 국내 증시에 대이신 그 요 몇 년간 대이신 분들이 하는 말이, 국내 주식 가지고 같이 투자하는 거 아니다. 미국 주식이나 같이 투자하는 거지, 국장 같이 투자한다고 생각했다가 몇 년째 그냥 계속 그대로고 심지어 떨어지고 뭐 이런 자조 섞인 말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 주식으로 슈퍼개미가 되신 분들은 가치 투자 방식으로 슈퍼개미가 되세요. 그리고 그분들 보면 공부하고, 우리나라니까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다, 아니면 경기도에 살고 있다, 그 공장이 뭐 안성에 있다, 안성에 가서 공장 탐방하고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공부하고 실제 공장 가보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런 분들은 진짜 이렇게 또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그리고 있어요. 한국 주식이나 요즘에 이제 어쨌든 투자하기는 너무 좋은 게, 정보가 그냥 실시간으로 다 공유가 돼요. 탐방 갔다 온 곳까지 뭐 공유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은 또 그 능력은 좀 키우셔야 돼요. 정보를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 그렇죠. 잘 조합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정보는 충분하고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정보를 다 활용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거나 주력으로 하는 그런 뭐 부분들 있죠. 그런 정보들을 좀 집중적으로 더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정보 얻는 거는 이제 진짜 쉬워졌어요. 능력치를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는 정보를 얼마나 활용할 건지. 요게 이제 하나의 또 관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 국내 주식이 지금 3,700 정도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00 가지고 있으면 비중을 한 어느 정도 지금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는 게 좋을지. 지금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할 거면 한 20 정도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초나 작년이면 100이면 한 7, 80 넣어도 돼요. 워낙 싸니까 그때는. 좋은 기업 사놓고 그냥 생업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좀 지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래도 100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이라도 투자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20 정도 넣으시고, 이제 지수가 좀 빠질 때마다 분할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뜨겁긴 하지만 못 오른 기업도 되게 많거든요. 오늘 이제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그 못 가던 현대차가 오랜만에 급등했어요. 올해 우리나라 지수가 60% 올랐거든요. 지수가. 근데 현대차가 10% 올랐어요. 오른 것도 아니죠. 그런 완전 왕따 당하고 있었어요. 뭐 어떤 일부 기업들은 뭐 마이너스, 뭐 2차 전지 같은 거 오르지도 못했고, 찾아보시면 되게 못 올랐는데 이제 오늘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결국엔 공급은 늘릴 것 같아요.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한번 예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집값 못 잡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실수가 있다 보니까 집값을 잡으려면 사실은 공급 증가밖에 없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공급 정책은 나왔지만
계속 그 공급을 좀 늘리려는 정책은 저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특히 수도권 위주로. 근데 그걸 만약에 믿으신다면 지금 못 오른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업종 지금 못 가요. 왜냐면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막 그 저번에 사고 난 거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비용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분양 경기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뭐 시멘트 업종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내년 내후년 봤을 때 공급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동의하시면 이렇게 안 좋을 때 모아야 돼요. 모으고 남들 좋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좀 공부를 해서 그걸, 그러니까 상상력이거든요. 사실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예. 이게 뭐가 어떻게 될까? 그걸 미리 예측해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좀 사놓으면, 근데 의심이 되게 많을 거예요. 나만 먼저 사나? 내가 잘못 봤나? 주가 또 되게 안 가거든요. 한참 안 갈 거예요. 근데 그런 업종들이 또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수만 또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기회 삼아서 이렇게 또 잘 담아 놓으시면 또 언젠가 또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거니까. 지금도 저는 어쨌든 원칙은 그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도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건 되게 많다. 그러니까 기회는 되게 많다. 근데 결국 내가 그거를 찾는 능력은 그건 각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죠. 예.